제곱근이 뭐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제곱하면 뭐가 되는? A가 되는 어떤 수를 보고 어떤 수가 있는데 그걸 제곱했더니 뭐가 돼? A가 돼. 그럼 우리가 그 걔를 보고 그 제곱하기 전에 얘를 보고 야 이건 A의 제곱근이야 이렇게 그런다는 얘기야.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뭐라고 나타내야 돼요? 어떤 수가 있었는데 얘를 제곱했더니 뭐가 되었다? A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누구를 보고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고? 누구를 보고? 그때 그 X를 보고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고. 그럼 X는 우리 뭐라고 표현해?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 A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때 그럼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죠? 하나는 플러스 루트 A라고 얘기한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얘기한 건데 우리는 얘를 보고 뭐라고 읽고? 플러스는 생략하고 읽어도 되죠? 그래서 얘는 양의 요거는 생략하고 읽어도 되고 제곱근 뭐라고 합니까? 제곱근 A라고 합니다. 얘는요? 음의 요거 생략하면 안 되죠? 음의 제곱근 A라고 합니다. 그럼 희망은 양의 제곱근 A가 뭡니까 하면 제곱하면 뭐가 되는 수? A가 되는 어떤 수 중에서 어떤 거? 양수를 뜻하는 건 거야. 음의 제곱근 A는 뭡니까 하면 마이너스 루트 A가 뭐예요 하면 다음번에 야 루트 A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제곱하면 A가 되는 양수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고 마이너스 루트 A가 뭡니까 하면 제곱하면 A가 되는 음수요 이렇게 대답해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루트 A가 있는데 이걸 제곱하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A가 돼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루트 A가 있는데 이거는요 제곱하면 뭐가 돼야 돼요? 당연히 A가 돼야 되죠. 이때 우리는 요 A 값은 0보다 작은 거는 요걸 다루고 있는 동안에는 A 값이 0보다 작은 건 우리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 값이 0보다 어때야 돼요? 큰 숫자일 때는 요렇다는 건 거야. 그럼 근호 안에 0보다 작은 수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근호 안에 0보다 작은 수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얘랑 다르게 A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곱을 먼저 한 건 거야. 그럼 이때는요 A 값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상태야. A 값이 만약에 0보다 커 A 값이 만약에 0보다 크면 제곱하면 양수가 됐겠죠? 이제 양수가 됐기 때문에 근호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A가 0보다 작아도 제곱하면 뭐가 되니까? 0보다 커지니까 근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호 안에. 그러니까 근호 안에는 0보다 큰 수만 써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표현할 때. 근호 안에다가 음수를 표현하지 않아요. 그럼 A 값이 0일 때는 어떤데? A 값이 0일 때는요. A 값이 0일 때는 루트 A 제곱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겠지. 근데 얘는 제곱을 했다가 제곱하기 전으로 되돌아가면 우리가 아까 여기 근호 있는 걸 뭐라고 읽는다 그랬어요? 여기 플러스 생략하고 읽으니까 이거는 양의 제곱근이거든요. 양의 제곱근은 항상 0보다 큰 수입니다. 이거 양수야. 이거 양수야. 양의 실수라는 얘기입니다. 양의 실수. 줄여서 우리가 양수라고 하죠. 양수. 얘는요. 마이너스 달고 있으니까 얘는 음의 실수입니다. 우리가 음의 실수를 줄여서 음수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제곱근만 달고 있는 이놈은 무조건 양수여야 돼. 양수. 그럼 왼쪽에는 누가 있는 거야? 지금 양수가 있는 겁니다. 양수. 그럼 오른쪽에도 누가 와야 돼? 양수가 와야 돼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제곱했다가 제곱하기 전으로 되돌리면 크기는 A하고 똑같아지는데 그러면 A가 원래 양수였는지를 보고 원래 양수였으면 A라고 쓰는 거고 얘가 만약에 음수였으면 A라고 쓰면 우변에다가 음수를 쓰게 되는 거야. 좌변은 양수인데 우변은 음수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에는 네가 인위적으로 바꿔줘야 돼. 선생님 그러면 0일 때는요? 그냥 0일 때는 그냥 0이니까 네가 뭐라고 써도 되고 A라고 표현해도 되고 마이너스 A라고 표현해도 되고 둘 다 얘는 0인 셈이니까 상관이 없다는 건가 이렇게 둘 다 0이니까 상관이 없어. A의 제곱근을 다루고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이거는 기억했다가 그냥 A의 제곱근에 대해서 다 써봐 하면 항상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121에 두 제곱근 이렇게 얘기하면 제곱하면 121이 되는 숫자 중에서 두 수는 그럼 뭡니까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121에 해당하는 거고
그럼 얘는 하나는 뭐가 되는 건 거야? 하나는 11 말하는 거고 하나는 누구 말하는 겁니까? 마이너스 11 말하는 건 거죠. 그런데 A 값이 더 큰 거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A가 11이 되는 건 거고 B가 누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고 요거 계산해 이렇게 한 겁니다. 18번도 보자마자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건 뭐냐면 A 더하기 B가 있고요. A 빼기 B 이런 걸 무슨 항이 몇 개 있다? 2개 있는 이 항식이라고 해요. 항이 몇 개 있는 거 고개 들고 딱 설명할 때 딱 듣고 항이 2개 있는 이 항식이요. 얘도 몇 개 있는 거? 이 항식이요. 곱하라고 하면 어떻게 곱합니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곱하죠. 각 항들이 그 다음 식에 있는 각 항과 곱해진 것들을 다 써야 되는 건가요, 그지? 다 썼더니 어떻게 됩니까? 얘는 A 곱하기 A 한 거, A 곱하기 마이너스 B 한 거 얼마인데 마이너스 AB, B 곱하기 A 한 건 얼마입니까? 플러스 BA, B 곱하기 마이너스 B 한 건 마이너스의 B제곱. 그런데 AB와 마이너스의 BA는요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두 값이 서로 같은 값이고 부호만 다르니까 항상 사라지겠네. 얘뿐만 아니고 A 더하기 B인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같은 한끼리 같은 종류의 한끼리 곱한 거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의 AB 마이너스의 BA 플러스의 B제곱 되지만 얘하고 얘하고는 당연히 부호만 다를 거니까 사라질 거야. 마이너스의 A 플러스의 B가 있고 A 플러스의 B가 있습니다. 얘는요 곱했더니 마이너스의 A제곱 플러스의 마이너스의 AB 플러스의 BA 플러스의 B제곱인데 요때 그럼 얘랑 얘랑은 또 부호만 다르니까 사라질 거예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에다가 A 마이너스 A B를 곱하게 되면요 곱했더니 마이너스의 A제곱 플러스의 AB 마이너스의 AB 그 다음에 B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 또 사라질 거야. 이런 거 전체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 야 이거 항 2개 있고 항 2개 있는 것 중에 하나만 부호가 다르죠? 항 2개 있고 항 2개 있는 것 중에 하나만 부호가 다르지? 항 2개 있고 항 2개 있는 것 중에 요거 하나만 부호가 다르죠 지금? 항 2개 있고 항 2개 있는 것 중에 요거 하나만 부호가 지금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만 다른 경우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같은 종류끼리 곱한 것만 남아. 같은 종류끼리 곱한 것만 남아. 엇갈려 곱한 건 어차피 사라질 거야. 같은 종류끼리 곱해진 항들만 같은 종류끼리 곱해진 항들만 같은 종류끼리 곱해진 항들만 남을 게 뻔해. 그죠? 자, 이거 확장해가지고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항상 만약에 네가 1 플러스의 A라고 하는 값이 있어. A 플러스 1이라고 할까? 만약 그 중에 숫자 하나가 1이야. 그리고 하나는 A 빼기 1이야. 얘도 이 양식이야. 여기 뒤에 있는 거 부호 하나만 다른 상황이야. 그럼 너는 계속 곱해봤더니 어차피 이거는 같은 종류끼리 곱한 것만 남고 엇갈려 곱해진 건 당연히 사라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종류끼리 곱한 것만 남겠지 1 곱하기 마이너스를 한 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누가 씁니까? 1은 아무리 곱해도 1인 거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건 거지. 그죠? 를 또 올려서 여기 봤더니 확장해가지고 그러면 저기에 어떤 숫자가 있고 A 플러스의 1이 있고 A 마이너스의 1이 있어요. 그럼 이건 뭐가 될 거니까 A제곱 빼기 1이 될 겁니다 라고 이제 바로 쓰는 건 거고 그럼 A제곱 빼기 1이 있는데 여기 뒤에 A제곱 얘랑 똑같은 게 있고 뒤에 것만 부호가 또 달라요. 그럼 뭐가 됩니까? A의 4제곱 빼기 1 엇갈려 곱한 건 사라질 거니까 사라지니까 계산 안 하는 게 아니고 빨리 하는데 그냥 안 쓰는 건 거지. 알겠죠? 이걸 마치 공식처럼 여겨가지고 이 공식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항상 곱하기는 분배 법칙 다 하는 겁니다. 그냥 빨리 하는 건 거야. 그러면 A의 4제곱 빼기 1이 있고 또 A의 4제곱 더하기 1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 부호 하나만 다르니까 같은 종류끼리만 곱하고 나머지 안 쓰는 건 거야.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죠?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쟤를 본 겁니다. 쟤를 봤더니 이런 식의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곱하라고 한 상황이니까 쟤를 보더라도 저 앞에 있는 저 3이 3으로 보이면 안 되고 지는 뭘로 보여야 돼? 3이 2 더하기 1로 보여야 되고 그리고 2의 제곱 더하기 1로 보여야 되고 2의 4제곱 플러스의 1 2의 8제곱 플러스의 1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건 거지. 그런데 지금처럼 합차를 이용해서 얘가 간단하게 정리가 되려면 이 앞에 사실 누가 있었으면 돼요?
2 부호가 한 개 다른 거 빼기 1이 있었으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근데 2 빼기 1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원래 있던 식은 아니잖아요. 저기에. 그죠? 근데 2 빼기 1이 얼만데? 1이잖아. 1은 곱하더라도 이 식에 뭐 변화되는 게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번에 2 빼기 1 말고 다른 걸 생각해야 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3 빼기 1, 4 빼기 1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뭔가를 내가 곱해주면 뭔가는 나눠준다. 그래야 이 식이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항상 고정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될 거냐면 얘 두 개 곱한 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거 두 개 곱하면 이가 몇 번? 2번 빼기 1이요. 그럼 차례대로 얘 결과는 또 얘를 곱해야 되죠? 얘 두 개 곱하면 얼마가 돼요? 이가 몇 번? 4번에 마이너스 1과 1이 곱해진 거. 얘랑 얘 곱하면 얼마? 2가 총 8번에 마이너스 1이요.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2가 총 16번에 마이너스 1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분모 쪽에 나눠진 건 어차피 얼마니까? 1이니까 여기는 요 놈만 답으로 쓰면 되는 건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다? 4번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는 3 더하기 1이 있어. 그럼 그 뒤에 어떤 식이 있어야 얘처럼 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어요? 뒤에 누가 있으면? 3의 제곱 플러스 1이 있으면 또 3의 그 다음은 4제곱 플러스 1이 있으면 그 다음은 3의 8제곱 플러스 1이 있으면 어차피 똑같은 문제인 건가요 이거? 그러면 이번엔 앞에 누가 곱해져 있어야 시작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까? 누가 있어요? 2요. 그러니까 2니까 뭐 3 빼기 1이 있어요. 근데 이건 원래 식에는 없던 거 아니야? 그럼 네가 원래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요만큼을 계산한 결과인데 거기에다가 네가 얼마를 곱해줬으니까 지금 3 빼기 1은 얼마니까 2를 곱해준 셈이니까 곱해줬으면 어떻게 해줘야? 나눠줘야 똑같은 식이 되는 건 거야. 한번 곱해서 한번 나눠야 똑같은 식을 내가 얻는 건 거지. 그렇지만 얘 이제 곱하면 얼마가 될 거고 제곱 빼기 1 4제곱 빼기 1 8제곱 빼기 1 16제곱 빼기 1이 될 거니까 분자 쪽에 계산하는 건 뭐가 될 거고 3의 16승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분모 쪽에 있던 요 놈은 얼마니까? 2니까 얘는 2분의 3의 16승 빼기 1입니다 하고 그 놈을 찾아줘야 되는 건가 이렇게. 알겠죠? 자, 아무튼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2의 16승 빼기 1 4번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가 뭡니까? 희망. 인수분해가 뭐지? 인수가 뭐죠? 6이 있습니다. 6을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숫자들 다 얘기해 봅시다. 6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거 누구? 6을 뭘로 나누면? 1로 나누면 6을 뭘로 나누면? 2로 나누면 6을 뭘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6을 6으로 나누면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숫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1, 2, 3, 6이요.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숫자를 그 숫자의 약수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6의 약수가 뭡니까? 하면 우리가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숫자 1, 2, 3, 6이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숫자인데요 라고 하죠. 두 번째, 그러면 이 6이라고 하는 거는 곱하기로 표현했을 때 누구와 누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1과 6의 곱이요 2와 3의 곱이요. 그러면 어떤 수를 곱으로 표현했을 때 그 각각의 곱을 우리는 그 숫자의 인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6의 인수가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면 6의 인수는 1, 6, 2, 3 있으니까 또 1, 2, 3, 6인 건 거예요. 그지? 질문은 다르지만 답은 같은 건 거죠.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죠? 그러면 인수로 분해하시오 이 말은 인수분해하십시오 이 말은 어떤 수가 있는데 그 숫자를 지금처럼 인수끼리의 곱으로 나타내라는 건가 이렇게 곱하기로 표현하라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곱하기로 표현하는 걸 인수분해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거야. 그러면 숫자에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식에서도 그럼 인수분해를 해봐 하면 우리는 인수분해할 수 있는 형태가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항이 몇 개인 거? 항이 딱 2개인 거, 3개인 것밖에 네가 인수분해하는 방식을 배운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a제곱 빼기 b제곱 이런 식이 있어. 그럼 요거 인수분해 하십시오 하면 이거 뭐 a 더하기 b에다가 a 빼기 b를 곱하면 얘랑 똑같아지는데요 하고 곱하기로 나타낸 건 거죠. 그죠? 또는
얼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있는데 요거 인수분해해봐 하면 곱해서 뭐가 되는 거? 여기 x제곱이 되는 걸 우리가 찾고 곱해서 2가 되는 것 중에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조합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쓴 다음에 우리가 x 빼기 2, x 빼기 1을 곱하면 얘가 되는데요 라고 하고 찾았었죠. 그러면서 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현을 할 거야. 항이 이렇게 하나, 두 개 있거나 항이 하나, 둘, 셋 있는 것만 너는 인수분해하는 방식을 어떻게 한 건가요? 그것도 외운 거죠. 외운 건 거야. 이 방식을. 그런 다음에 항이 몇 개 있으면 4개 정도 되는 거, 5개 정도 되는 건 어떻게 합니까? 하면 항 2개짜리로, 항 3개짜리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이제 푸는 건 거죠. 네가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건 어떤 형태밖에 없어? 항이 몇 개 있거나 2개 있거나 3개 있는 거밖에요. 그러면 항이 예를 들어 A, B, C, D 이렇게 4개나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했더니 4개 있으면 2개 묶어가지고 묶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묶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2개씩 곱으로 표현하고 2개씩 곱으로 표현한 다음에 다시 이것들 둘 사이에 공통인 곱이 있는지를 이용해서 묶어낸다는 건 거야. 묶어낸다고 할 때 그 묶어낸다는 표현이 뭐죠? 분배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묶어내는 겁니다.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이 뭐였습니까? A 곱하기 뭐가 있으면 B 더하기 C 이런 항이 있으면 A 곱하기 B, A 곱하기 C 이렇게 얘를 표현하는 걸 뭐라고 했어? 분배 법칙이라고 했죠. 그럼 얘를 거꾸로 얘로 되돌리는 것도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뭡니까? 곱하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대상이 더해진 횟수를 표현하는 거 아니야, 그지? A 곱하기 B가 무슨 말이야? A가 몇 번 더해져 있어? B번 더해져 있습니다. A가 몇 번 더해져 있어? C번 더해져 있어요. 야, 그럼 이거 2개 더하면 A가 몇 번 더해져 있겠네? B번에다가 C번 더 더해져 있지, 그지? 이게 당연한 표현이거든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인수분해 하십시오 하면 항상 1번으로 네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걸 하는 겁니다. 공통인수가 뭔데요 하면 인수가 아까 뭐라고? 곱하기니까 곱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공통인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묶어내어서 표현하는 게 1번이야. 근데 이때 첫 번째로 항상 하는 거는 항 전체에 대해서 공통인수가 있는 걸 제일 먼저 묶어냅니다. 그것도 무슨 말이에요? 얘한테도 있고 얘한테도 있고 얘한테도 있고 얘한테도 있는 공통인 곱이 있으면 묶어내는 게 항상 1번인 거예요. 1번. 그럼 두 번째로는 뭐 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묶어낸 다음에 묶어내고 남은 그 항에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내가 파악하는 건가요? 항의 개수를 파악했더니 항의 개수가 2개이거나 아니면 3개이거나 아니면 4개이거나 아니면 5개 이상이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항 2개짜리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데요? 항 2개짜리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주로 뭘 이용해서? 합차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곱으로 표현할 거고 항 3개짜리는요 우리가 사용하던 요 방식을 이용해서 할 거고 항 4개짜리는 적당하게 2개씩 혹은 3개씩 1개씩 묶어가지고 또 공통인수가 있으면 찾아낼 거고 항 5개 이상은요 2개짜리나 3개짜리로 변경해가지고 풀 거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수분해는 항이 2개이거나 3개짜리인 것밖에 없어. 얘는 지금 봤더니 인수분해 할 거야. 그럼 인수분해 하라 그러면 1번이 뭐라고? 공통인 인수가 항 전체한테 다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항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이상인 놈이야. 그럼 공통인수가 있는지 봤더니 없죠? 그죠? 공통인수가 없어, 그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2개, 3개, 4개짜리를 못하니까 항 5개 이상인 경우니까 그러면 항을 마치 2개 있거나 3개 있는 놈으로 줄여가지고 우리가 볼 거야. 그럼 항이 2개 있거나 3개 있는 걸로 줄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차수가 얘는 2차, y는 2차. 그럼 차수가 2차라는 건 네가 이 식에서 저기 있는 x만 문자라고 보고 나머지 문자들은 전부 다 숫자랑 똑같이 생각을 하면 x제곱항 그 다음은요 8x항 그 다음은요 나머지는 전부 다 상수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누가 있는데 마이너스 y제곱도 있었고 마이너스의 2y도 있었고 플러스의 15도 있었는데 요 놈들은 다 뭘로 본다고? 문자가 아닌 숫자처럼 취급하겠다는 건가요? 그럼 넌 지금부터 항이 몇 개인 걸 다루는 것과 같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 걸 다루는 것과 같아. 그럼 희만이 항수 일자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상수항을 뭘로 나타내고 곱으로 나타내고, 그죠? 그래서 엇갈려 곱해가지고 더한 게 어디에 있게끔? 가운데 항에 있게끔 우리가 맞춰가지고 쓰죠. 그래서 네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얘를 곱으로 나타내는 건 거야. 이걸 곱하기로 나타내는 걸 요 식을 인수분해한다라고 표현하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y와 y를 곱하면 마이너스 y 제곱, 얘 3과 5 곱하면 되니까 얘는 5가 되면 되겠고, 얘가 3이 되면 이거 플러스의 3y, 얘는 곱하면 마이너스의 5y, 요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의 2y가 되니까, 아, 우리는 뭘 예측할 수 있습니까? 요 식과 요 식을 서로 곱하게 되면 얘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얘가 되겠네. 곱으로 표현한 건 거야, 얘를. 맞죠? 그러고 나면 앞에 거는 곱하기로 나타내고 뒤에 거 엇갈려 곱해서 가운데 항이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앞에 거 x의 제곱은 누구 곱하기 누구? x 곱하기 x. x랑 얘 곱해지면 x의 개수가 얘가 되는 건 거야. x랑 얘가 곱해지면 x 앞에 곱해진 놈이 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랑 엇갈려 곱해가지고 더하게 되면 얘가 얼마가 됩니까? 얘가 얼마가 돼? 얘랑 얘 더하면 얼마가 돼? 8이 되죠? 여기 앞에 개수에 8이 있죠? x의 개수로. 그죠? 글짝이 다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얘를 뭐라고 쓰냐면 하나는 x 마이너스 y 플러스 3, 나머지 하나는 x 플러스의 y 플러스의 5 이렇게 쓰는 건 거죠. 그죠? 희망이 다시 해봅시다. 이번에는 얘를 y에 관한 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x에 관한 식, y에 관한 식,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준이? 그 문자만 내가 여기에서 문자 취급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숫자 취급하겠다는 거야. 상수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희만이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y에 관한 식으로 정리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의 y제곱, y에 관한 2차 항, 두 번째는요 y에 관한 1차 항이 마이너스의 2y, 나머지는 상수항 처리하는 건 거야. 그럼 얼마지? x의 제곱 플러스의 8x 플러스의 15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 물론. 그러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이거 상수항 취급한 거니까 얘는 곱하기로 표현해서 얘 나중에 엇갈려 곱해서 더한 게 얘한테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얘를 곱하기로 표현할 거야. 그러면 xx 곱한 게 x제곱 3, 5 곱한 게 15, 그러면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5를 곱하면 얘가 되겠네요 하고 얘를 만들어 놓은 거고, 앞에 있는 마이너스의 y제곱은 하나는 y, 하나는 마이너스 y. 그죠? 그럼 얘가 y가 되면 y랑 얘가 곱해지면 y의 개수가 얘가 되는 건가요? y가 x 플러스 3개 있어요. 마이너스 y랑 얘가 곱해지면 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개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건 거야. 그럼 그거 두 개 합하면 플러스 2가 되지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부호를 바꿔주면 되죠. 얘가 마이너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합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니까. 그죠? 그러고 나면 얘를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번에는 마이너스의 y 플러스 x 플러스 3 y 플러스 x에 플러스의 5 이렇게 쓸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식을 정리할 때는 알파벳 순으로 정리하니까 얘를 쓰더라도 x 마이너스 y 플러스 3, 얘를 식으로 쓰더라도 x 플러스의 y 플러스 5 이렇게 식을 쓸 거니까 기왕이면 x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가지고 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죠? 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고개 들고 볼까요? 식이 있어요. 그럼 식을 그 값을 구하셔 하면 더하기 빼기는 불편한 거고 곱하기 나누기가 편한 건 거지. 그지? 그래서 어떤 식을 딱 봤을 때 네가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게 항상 뭐냐면 이 식이 어떤 식이지 하고 보는 게 1번이야. 그럼 얘는 몇 차식입니까? 희만이 이거 몇 차식이에요? 몇 차식? 2차식. 문자의 개수는 몇 개?
3개. 그러면 이 식이 어떤 식이야?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대답하는 거는 이 말이 문자의 개수가 몇 개이고 3개. 몇 차인? 2차이. 그래서 문자의 개수가 3개인 미지수가 3개인 몇 차? 2차 식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건 거야. 알겠죠? 식을 간단히 하시려 하면 뭘 하는 게 간단히 하는 거야? 더하기 빼기를 뭘로 표현하는 거? 곱하기 나누기로 표현하는 게 간단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을 보고 바로 풀어낼 생각하지 않고 항상 곱으로 표현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거야. 곱으로 표현하는 걸 뭐라고 하고? 인수분해라고 하고, 인수분해 하려면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항 전체에 대해서 공통인수 있는지를 보는 건 거야. 항 전체에 대해서 공통인수 있습니까? 얼마? 항 전체에 대해서 공통인수 2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가 2로 묶어내는 건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aca 원래는 이렇게 묶어내는 건 거죠. 근데 이 식은 약간 특이한 식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원래는 인수분해를 먼저 시도하는 거야. 원래는 인수분해를 먼저 시도하는데 그러면은 항이 몇 개 이상인 식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5개 이상이니까 그럼 낮은 차수로 정리해야 되죠. 근데 전부 다 2차야. 그럼 뭐 내가 a를 문자로 보겠다. 그러면 a 제곱 a가 한 번 곱해져 있는 거, a가 한 번 곱해져 있는 거 여기 있죠. 그 앞에 개수는 마이너스 b가 있고 마이너스 c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a 앞에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c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건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항으로는 누가 있는 겁니까 했더니 b제곱 마이너스의 cb 플러스의 c제곱이 있는 건 거야. 그런 다음에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곱해서 얘가 되면서 엇갈려 곱하면 얘가 되는 식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풀어야 되거든. 근데 얘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네가 누군가가 어떤 식을 주면 우리는 항상 그 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까? 진우야? 항상 인수분해할 수 있어? 아니죠.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시도했는데 안 된다는 거는 이거는 인수분해가 원활하게 되는 식을 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요 조금 특이하게 준 건가요? 이거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방식 자체를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는데 이 식을 보자마자 오히려 이 식이 원래 일반적인 식이에요.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앞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있는데 마이너스의 ab 마이너스의 bc 마이너스의 ca 이렇게 한 개씩 있는 이 식을 보면서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얘 앞에다가 2분의 1 곱한 다음에 가로 안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곱해서 얘하고 똑같아지게 만들려면 얘들을 2배 하면서 써야겠죠. 그죠? 그래서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2c제곱에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쓰는 건가요? 근데 얘들의 조합상 a제곱 b제곱이 있고 마이너스에 2ab가 있으면 요거 한 개, 얘 한 개 가져오면 a제곱 얘 한 개 가져오면 마이너스 2ab 그리고 그 뒤에 있는 b제곱 그 다음에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2bc b제곱 마이너스 2bc 플러스의 c제곱 c제곱 a제곱 마이너스 2ca c제곱 마이너스 2ca 플러스의 a제곱 한 요놈들 세 묶음으로 각각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앞에 2분의 1.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이제? 저준이 얘는 뭐가 돼요? a-b의 제곱이 되고 얘는요? b-c의 제곱이 되고 얘는요? c-a의 제곱. 쌤 이거 a 빼기 c의 제곱이라고 안 하고 왜 이렇게 해요? 우리 원래 세 문자가 있으면 a, b, c, a, a, b, b, c, c, a 이렇게 쓰는 거야. a, c 이렇게 안 쓰고 우리가 유난의 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게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2분의 1요. 요건 외우셔야 돼요. 이 식을 딱 보자마자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고등 과정에서는 필수로 외워야 하는 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재준이가 요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의 ab 플러스의 bc 플러스의 ca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일단 고치면 똑같은 과정이죠. 2분의 1에
이번엔 뭘로 다 바뀌겠어? A 플러스 B의 제곱, B 플러스 C의 제곱, C 플러스 A의 제곱 요 식으로 바뀔 수 있는 건 거지 얘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아, 현수야 기억해야 된다. 이거 적었니? 저 거의 풀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적었냐? 그리고 요 과정을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원준 했어? 없어? 없는 사람 때문에 얘기하라 그랬는데. 그래서요. 얘는 이미 두 개씩 이렇게 두 개씩 짝을 잘 지어놓은 놈이라 그냥 바로 뭐가 되겠어? 얘의 결과는 A 빼기 B의 제곱, 그 다음은 B 빼기 C의 제곱, 그 다음은 C 빼기 A의 제곱한 거하고 같고, B 빼기 C는 여기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2의 제곱이고, C 빼기 A는 여기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3의 제곱이고요. A 빼기 B는 없는데 요 여기서 만들어야겠죠. 그죠? 이 둘을 갖다가 어떻게 해주면 합해주면 B 마이너스 C 플러스 C 사라지고 B 빼기 A는 B 빼기 A 한 거는 얼마가 됩니까? 이하고 이하고 합해 준 거니까 5가 되겠네요. 그죠? B 빼기 A를 제곱하는 거나 A 빼기 B는 그러면 부호가 하나 바뀐 건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5가 될 거라, 그걸 제곱한 건 어차피 마이너스 5의 제곱한 거하고 같아서 5의 제곱하고 똑같죠. 그래서 얘는 5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합한